예, 아무래도 저기 관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요. 바로 마이크를 이제 객석으로 좀 넘겨드릴까 하는데 너무 뒤로 가시지 말고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서울독립영화제를 협찬하고 있는 생각가자에서 질문하시는 분 선착순 세 분에게 생각가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계시는 감독님들, 배우분들 인사드리는 동안 질문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멸 연출한 안녕하세요. 저기 경멸을 연출한 곽승민이라고 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 연출한 김건희입니다. 네, 자유로 연출한 황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안녕하세요. 대자보 연출한 곽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자보에서 민영 역할을 맡은 이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자보에서 지현 역할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서울독립영화제 예시민영 고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지구를 시작할게요. 혹시 저쪽에 끝편에 서 계신 분? 예, 몇편 영화 모두 재밌게 잘 봤고요. 다 질문 드리고 싶지만 시간 많지 않으니까 두 분께만 질문 드릴게요. 자유로의 감독님께 먼저 첫 질문 드리면은 굉장히 유쾌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자유로라는 제목을 선정하시는 나름대로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목 고르신 데 항상 고민을 하시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자보는 두 번째 보긴 하는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가 다른 영화는 달리 어쨌든 그 주인공을 포함한 각 인물들에게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많이 찍으셨죠. 그래서 주변 상황은 거의 보이지 않게끔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촬영 기법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그 명예훼손으로 아마 그 교수님이 고소를 하셨나 봐요. 근데 처음에 그냥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밝히지 않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밝히는 그런 과정들 보면 주인공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사실 명예훼손은 그렇게 뭐 대단한 처벌받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현실에서는 거의 인정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벌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럽게 엮어가셨던 그런 좀 일이 있는지 좀 합니다. 네, 법률 자문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클로즈업으로 했던 부분들은 저는 이 대자보 쓴다는 행위 자체라든가 이런 게 그런 일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관객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표정이라든가 특히 해리의 얼굴, 두 친구가 얘기할 때 어떤 감정 변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또 원쇼트 촬영이다 보니까 그러한 컨셉을 확실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그 경우는 전 생각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이 친구들의 나이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저희라든가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나이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아무런 일로 무마되지 않는다고 해도 1년 동안 시달리면서 그 고소를 당한다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들었어요. 어른들한테도. 근데 이 친구들은 20대 초반, 22살 이 나이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접한 거고, 물론 그것에 대한 각오는 되어 있었겠지만 막상 그걸 닥쳤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에서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공포감을 느끼고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태까지 정신적으로, 결국에는 고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요. 학생들이어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하게 되거든요. 조사는 받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진이 빠지고 삶의 한 부분이 굉장히 그게 파편이 크게 와서 박힌다는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말씀하셨던 게 있지 않았나요? 미리 얘기했으면 네, 사실 이게 저 베이스가 있는데 잘 표현은 안 됐는데 이제 해리가 문 열고 들어갈 때 이제 들어와 써 있어요. 신입생들이 되게 안 오는 그런 동아리예요. 이 언니들이 막 이런 거 하고 한다는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신입생을 모시기가 되게 어려운 동아리라서 그래서 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영이는 되게 소중하고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해리는 그거보다는 이제 낯선 타인이 있으니까 그걸 쉽게 말해서 잠깐 할 얘기 있어 나와봐라는 그게 아마 쉽게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랬다면 영화가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황수희 감독님. 네, 그 자유로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의 제목은 자유로는 아니었고 시나리오를 고쳐 나가면서 또 프리 작업을 하던 중에 어떤 제목이 좋을까 고심을 하고 있었지요. 네. 그런데 저희 자유로 보시면 길들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 길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 떠돌던 중에 길 이름이 자유로라는 길이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마음에 남았고 어쩌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시나리오의 두 주인공의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저 제목에 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저걸 제목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사람들은 많은데 질문이 없네요. 네, 그럼 제가 그 경멸의 곽수민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살면서 경멸이라는 감정을 좀 느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인데 굳이 경멸이라는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 굉장히 어떤 학교 시스템이 저랑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들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객석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손 드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당산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바이오피스로 연출된 장면인지 아니면 그냥 찍으신 건지 아이들이 사라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다니면서 놀면서 그리고 놀이터 같은 경우도 쭉 치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 대자보는 배우분들이 이제 뭐랄까 한 번에 이렇게 다 찍히니까 연기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셨던 부분 그리고 또 연기를 하시면서 좋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김건희 감독님부터. 일단 아이들은요. 첫 번째 그 아파트 사이 단지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장면은 우연히 찍은 거고요. 네, 제가 사실 찍으려고 찍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놓고 그냥 아파트 빈 풍경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찍혔고 그걸 다시 편집 단계에서 좀 보면서 이 장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어린이 공동묘지터를 어떤 식으로 연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진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하면 연출적인 방법을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흑백 이미지와 그 아이들이 디졸브로 사라지는 형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제 아이들이 막 뛰면서 카메라 바라보면서 막 웃고 이러는 것도 사실 다 우연적으로 찍힌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있는 사실은 자전거를 찍고 싶었는데
찍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뭐 찍는 거냐고 와가지고 저도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노는 걸 그냥 이제 찍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잊혀진 존재들, 어떤 약간 유령 같은 그런 존재들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두 배우님들 두 분 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동시에. 저게 카메라가 한 번도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인물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언제 어느 순간에 찍힐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계속 연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거의 무슨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또 완전히 그 상황에 진짜 확 몰입할 수 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몰입하기가 조금 상황에 더 빠져들 수 있었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두 분 다 이게 영화의 처음부터까지 그냥 한 테이크였잖아요. 이런 경험이 처음. 네, 영화는 네.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하면서 거의 25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테이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만 연기를 잘해냈다고 이게 잘 나온 테이크도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촬영 감독님 그리고 날씨까지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거라서 한 테이크 한 테이크가 되게 소중하고 부담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환경은 환경이고 상대 배우는 상대 배우지만 나 또한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피해를 주지 말자 해서 진짜 부담감을 많이 느꼈지만 또 한 테이크라서 또 좋았던 점은 우리 지연 배우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영화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집중을 해서 이제 잘라가는 거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25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또 좋았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프레임 밖에서도 계속 연기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덧붙여서 좀 묻고 싶은 게 그 두 배우분의 이름이 극 중에서도 이름이 똑같이 나오죠. 그건 어떤 혹시 뭐 원래 시나리오에 초고 썼을 때 배우들 이름들을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그 이름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쓴 이름 말고 그 캐릭터별 갖고 있는 특징이 이 배우들이 갖고 있는 본인 이름이랑 되게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지연이 같이 같은 느낌이고 민영이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갖고 만약에 이 연기를 한다면 진짜 본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중간쯤 무서운 영화 다 모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방산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그 방산에 대한 이제 어떤 본인의 과거의 기억을 찾으시러 출발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의 어떤 그 기억을 찾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산의 어떤 그 역사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뭐 옛날 동네 같은데 지나치게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 뭔가 기억도 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더 흥미롭게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감독님이 기억을 그 곳에 대한 어떤 사적인 기억들을 하시는 게 뭔가 당산이라는 그 장소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거에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것까지 올라가는데 이 당산을 만드실 때 시작하신 것도 개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역사적인 것까지 훑게 되신 건지 아니면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거꾸로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첫
시작은요. 일단 제가 지금은 당산동에 살지 않고 있고 지금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그리워서 다시 찾아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찾아갔었는데 기분이 이상했고 그 어떤 우울한 감정도 있었고요. 약간 아니면 불안한 감정들도 있었는데 이 감정의 근원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감정의 근원이 뭘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공간들을 보게 됐죠. 근데 그 공간 당산동 원래 공장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요. 제가 갔더니 굉장히 많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니면 다 폐허가 됐다거나 뭐 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 도시잖아요. 당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고 저의 사적인 기억이 내 개인의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차마 기억하지 못하는 이 당산의 역사와 기억들이 저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고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엮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당산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경멸 곽수민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영화 엔딩에 가까워졌을 때 이제 미애가 주영이한테 코치님이랑 같이 있는 주영이한테 마지막 이제 말을 뱉고 나서 이제 트랙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그 전과는 좀 다른 감정선을 좀 타게 되잖아요. 울고 하는 저는 거기서 이제 미의 감정이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사실 복합적인 어떤 감정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감독님 네 말씀이 들어보고 싶어요. 원래 경멸이라는 게 저는 맨 처음에 잡았을 적에는 이제 자기경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경멸이 되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한테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전복이 되는 그 상황을 조금 의도를 하고 저는 글을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 제가 조금 배우한테 조금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조금 열어놓고 저도 그 감정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 텍스트만 던져주고 그 배우한테 이제 맡겨서 이제 그런 연기들을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그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이 배우가 연기를 잘 수행을 해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 다 너무 잘 봤고요. 자유로운 감독님하고 대자보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랑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 영화의 끝에는 어떤 상황일지 어떻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자보 제가 감독님. 대자보 드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성신여대 연상학회에서 이제 의뢰를 받고 거기 이제 배우 연기과만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학생 친구들을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연애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뉴스를 많이 볼 때였어요. 시점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정유라 씨 특혜 관련돼서 대자보를 썼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속에 이제 한쪽에 계속 있었는데 이때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 대자보를 개인적으로 쓴 친구들이 있었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로 또 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걸 쓸 때 전날의 기분이 과연 어땠는지 그게 저는 커다란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전날의 이야기를 제가 따라가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연기를 초고를 나오자마자 리딩을 하고 또 다시 고치고 또 연습하고 고치고 이게 계속 이루어졌어요. 즉흥 연기도 해주시면서 더 좋은 저한테 포인트도 예, 집어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걸 하면서 저희도 촬영 끝날 때까지 정말 계속 데자부를 쓰고 있는 기분이었고 그런 어떤 고통이면서도 뭔가 붙이고 났을 때 떨림과 어떤 희열도 있었을 거라고 쾌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그런 거를 같이 다 함께 같이 저도 느끼면서 발견을 좀 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그 극중 인물들이 어떻게 또 영화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 죄송합니다. 그 질문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영이가 도와줘서 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대도 있지만 자기의 몫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고소당한 사람은 해리고 그 친구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걸 계속 자기가 지키고 말하고 굽히지 않으려면 결국 자기 의지고 자기 믿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리가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모두 없었던 순간도 경험해보고 또 옆에 또 와줬던 순간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심지가 많이 굳어졌고 이 싸움이 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고통스럽더라도 혼자만의 감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낼 것이라 생각하고 민영이는 계속 힘을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게. 네. 그리고 지연이도 지나가다 어느 순간에는 네, 떠올리면서 뭔가 근데 그 행동이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용기가 없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가 많이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황소희 감독님. 자유로는 7년 전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택시를 탔었는데 그때 기사님이 여자 기사님이셨어요. 근데 잠깐 탔었는데 그때 기사님하고 있었던 순간이 굉장히 잊지 못할 순간으로 저한테 남아 있어서 오래오래 마음에 있었는데 이거를 언젠가 영화로 한번 만들고 싶다, 이야기로 풀어내보고 싶다라고 오래 생각을 했고 마침 이제 영화를 찍어야만 하는 상황이 와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거를 펼쳐냈달까요? 그렇게 영화를 찍게 됐고요. 사실 두 주인공,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두 주인공 그렇게 떠났지만 멋있게 떠났지만 삶이 뭐 뜻대로 되지 않고 둘이 또 싸웠다가 또 연애도 열심히 했다가 딸이랑 또 싸웠다가 이렇게 각자의 삶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이제 그 전까지 살았던 거와는 조금은 다른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조금 더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지자가 하나씩 더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앞으로의 여정.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쪽 끝에 한 분, 저쪽 끝에 한 분. 예.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 데자부 연출하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고벌장도 붙이면서 이제 두렵고 했지만 결국에는 직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게 붙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둘이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되게 두려워하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그런 거를 좀 극복하는 그렇게 표정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연출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게 잘 이렇게 표정을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를 잘 표현했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냥 이제 강의실 같은 데서 연습 많이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춤추는 연습까지 계속 이제 그건 시나리오에 있던 내용이라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보여주셨었고 리허설에서 저 이제 촬영이 들어갔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제 원쇼트다 보니까 이제 그 춤을 과연 얼마나 추다가 어디서 끝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배우분께 부탁드렸던 게 우선 마지막에 한 번만 웃자였거든요. 영화 내내 웃지 않다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게 극도의 긴장된 순간에서 나오는 마지막 살풀이 같은 건데 그래서 배우분들이 계속 연습했던 거에서 아마 그때 나왔던 무언가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 정도의 얘기만 했는데 그거 단지 그냥 서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 마지막에 웃었으면 이런 정도였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민영 그게 아무래도 몇 테이크 가면서 테이크마다 마지막에 느꼈던 다 감정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어떤 걸 표현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테이크가 끝날 때마다의 감정들을 보여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손 드셨던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쪽 같이입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당상 감독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극영화들 사이에서 사실 되게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좀 저도 당황했는데 그 제가 흔히 보던 다큐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계속 나열되고 나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이렇게 감독의 말이 전해지는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해질 수 있고 되게 적막한 가운데 계속 상영이 돼서 관객들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연출의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롱테이크로 되게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찍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미지를 선택하신 것도 궁금하고요. 또 데자부 그 배우님한테 궁금한 건데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민영 배우님 맞나요? 그 중간에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도중에 춤추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 데자부를 읊으시면서 근데 사실 제가 많은 데자부를 보았지만 그 개사에서 사실 쓴 데자부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지는데 사실 되게 진지하게 그게 진행되는데 중간에 되게 코믹한 씬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롱테이크로 진행되는 중에 사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혼자 뻘쭘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 감독님부터 먼저. 일단 제 영화 자체가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많진 않았어요. 뭐 나레이션을 쓰지 않은 건 제 목소리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산이 더 앞으로 나와야지 제 목소리가 제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제 목소리가 육성으로 들리는 순간 너무 제 존재가 너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자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좀 이미지 푸티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싶었어요. 아카이브나 그것들이 그러한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는데 제 취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이 아닌 사진을 찍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영상처럼 기억되기도 하지만 사진처럼 정지된 이미지로 기억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한 이미지 방식들을 다양하게 차용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을 어떻게 외우나 이게 가장 힘들기도 했습니다. 정막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마지막으로 한 건 첫 오프닝 시퀀스가 당산에 대한 어떤 전설, 설화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당산 이름 자체가 유래된 내용이 앞에서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나무를 잘 안 보여주는데 이 나무가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굉장히 크거든요. 530년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게 원래 언덕 위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깎여서 없고 그냥 레미안 아파트 앞에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그래서 쫙 보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나무 밑둥이 다 시멘트로 발려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당산 나무가 당산을 보여주는 은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위에는 되게 나뭇잎이 초록색 잎으로 흔들리는데 밑으로 가면 시멘트로 발려있는 그런 이미지가 당산이 아닐까. 굉장히 화려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밑에는 시멘트가 없으면 뿌리를 가지고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은유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삽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희 배우님. 일단 저도 데자부를 찍으면서 데자부에 대해서 되게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데자부를 쓰는 학생들이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진지하게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쓰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데자부를 쓸 때 분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처럼 쓰는지 아니면 좀 즐겁게 쓰는지. 그래서 제가 3명 중에 가장 밝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개사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제가 3 인물 중에 가장 밝은 인물이고 그리고 민영이는 민영이만의 데자부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집에 가서 사실 데자부의 내용이 없었던 상태에서 제가 이제 민영의 데자부를 제가 이민영이 민영의 데자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의 민영이라면 데자부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삼행시도 지어보고 해리처럼도 데자부도 써보고 많이 써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민영이랑은. 그러다가 좀 그러면은 노래를 하면서 좀 민영이 성격답게 노래를 하면서 개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써내려갔고 이제 감독님과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지연이랑 혜리는 되게 축축 처져 있고 이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애들 앞에서 막 무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저 혼자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영이랑 함께 데자부를 쓰려고 했고 연기할 때도 민영처럼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요. 아쉽지만 마쳐야 될 것 같고 되게 웃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김지현 배우님. 아까 이렇게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혼자서. 이번에 제 오른쪽에 계시는 김지현 배우님부터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인사드리고 GV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데자부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랑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배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 편 영화가 앞으로 일상생활 하시는데 조금씩 생각나서 저는 이제 당산에 가면 생각이 날 것 같고 자연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경멸도 날 것 같아서 그런 기억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심히 잘 안전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봤는데 저 그거 빼고도 너무 좋아서 자주 많이 관객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울농민영화제는요 12월 8일까지 계속되니까요. 뭐 이렇게 남은 일정 동안 다른 영화들도 많이 이렇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이상으로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